춤을 추었을까?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5사람을 보면은 입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명이 그 입체적으로 서 있으면서 그 입체적인 것이 역동적으로 되살아나서 우리 춤의 원형이 고구려 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차면서도 담백하고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지는 고구려의 춤. 춤처럼 고구려인들이 이룬 문화도 강하면서 섬세한 미연을 고루 갖추고 있다. 우리가 5명의 춤꾼에서 고구려의 춤을 재현했듯이 자세히 보고 느낌을 넓혀간다면 고구려는 되살릴 수 있다. 벽화는 그런 점에서 과거로 들어가는 열쇠다. 무용총이 만들어진 오색이초는 광개토항에서 장수항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전성기 때입니다. 북으로는 거란과 동부여를 정벌해 고조선의 옛 영토를 회복하고, 남으로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에까지 그 세력을 뻗쳐가던 그 무렵입니다. 이 무용총은 고구려의 중심지인 국내성 부근 통구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지에 이렇게 화려한 벽화를 남긴 이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무용총 안을 들어가면 우선 널길과 만난다. 널길의 양옆에는 앞방이 있다. 앞방은 아주 작아 폭이 1m를 넘지 않는다. 앞방을 지나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관이 놓여 있는 널방이 나타난다. 널방 안에는 관대만 놓여 있을 뿐 무덤 주인의 신분을 알 수 있을 만한 부장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손님을 접대하는 그림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 접객도에는 무용총의 주인으로 보여지는 인물이 그려져 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무덤을 벽화로 치장한 것으로 봐서 주인공의 장례식도 대단히 호화스러웠을 것이다. 중국의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고구려인들은 결혼하면 곧 수의를 만들고 금은 재물을 장례에 쓴다는 기록이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죽어서도 사람은 영원은 산다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크게 그 무덤을 만들고 또 벽화에다가 그런 것들을 실제 생활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훼손이 심한 이 그림으로는 무덤 주인의 신분을 유추하기는 힘들다. 영상으로 복원된 접객도다. 접객도는 음식이 올려있는 탁자를 사이에 두고 손님과 주인공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주인공의 신분을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음식을 올리는 시종 위에 주인공은 당시 귀족들의 머리 장식으로 알려진 백나관을 쓰고 앉아있다. 주인공 뒤에도 2명의 시종이 서 있고 그림 맨 아래에는 8명의 시녀들이 늘어서 있어 그림만 봐도 주인공의 신분이 꽤 높으리라고 추측된다. 하지만 더 이상의 추정은 불가능하다. 다른 고분과 비교해보았다. 무용총과 이웃한 각조총은 외형상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무용총은 널방의 너비나 높이가 3.5m 정도다. 시신이 안치되는 그 널방의 경우에 너비가 3.5m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3.3에서 3.5m 정도고 높이도 천정 높이도 3.5m에서 조금 더 넘어서는 정도인데 6세기의 그 보다 규모가 큰 석실분의 경우에는 이 너비가 4m고 높이도 4m 육박합니다. 광개토 왕의 무덤으로 알려진 장군총은 무용총과 같은 5세기 초에 축조된 고분이다.
천여 개의 장대석들로 지어진 장군총은 규모도 거대해 무덤의 너비가 32m, 높이도 지금의 7층 아파트 높이에 해당된다. 무용총보다 1세기 후에 만들어진 강서대묘도 고구려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다. 널방의 높이만 8m로 규모도 거대할 뿐더러 천장에는 왕을 상징하는 황룡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내 벽에는 고구려 벽화의 걸작으로 알려진 사신도가 그려져 있다. 무용총은 이런 왕들의 고분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황해도에 있는 안악 3호부는 무용총과 같은 5세기 초 무덤이다. 무덤의 주인은 고구려에 귀화한 동수라는 중국인 무장이다. 그는 고구려에서 높은 신분의 귀족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밖으로 행차할 때면 풍악대와 장송대가 도열하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종들이 그의 뒤를 따르는 것으로 표현돼 있다. 무용도에도 비슷한 행차 모습이 담겨 있는데 말 탄 주인공을 따르는 시종은 한 명뿐이다. 전체적인 규모를 수치화해서 분류를 하면은 무용총의 경우에는 2급 귀족 정도의 무덤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벽화의 내용으로 보면은 대규모 그 석실 부분에 나오는 행렬도라든가 그런 그 전생에서의 위세, 살아있을 때의 위세를 과시하는 그런 그 거대한 어떤 행렬도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벽화의 내용으로 보아서도 왕실의 그 왕족에 해당되는 무덤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무용총은 고구려 귀족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 5세기경 고구려 고분 중에는 이 무용총처럼 생활 풍속을 그린 벽화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죽은 사람의 생전의 모습이나 또는 풍요로웠던 생활의 그 모습을 무덤에 남김으로써 내세까지 그러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이 벽화를 보면은 이 무용총의 주인은 가무와 함께 사냥도 꽤나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무덤의 한쪽 벽면을 꽉 채운 이 수렵도는 발견 당시부터 매우 힘차고 정교한 사실 묘사로 벽화 중에서도 백미로 손꼽힙니다. 그렇다면 1500년 전 이 벽화를 그릴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덤은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벽면이 매우 거칠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벽면에 어떻게 그렇게 섬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는지, 또 그것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사용한 건지 그 제작 과정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고구려 벽화의 조각이다. 쌍용총 벽화의 것인데 쌍용총은 무용총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 고구려인들이 벽화를 어떻게 제작했는지 그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귀중한 재료다. 제작팀은 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의 도움을 얻어 쌍용총 조각의 단면 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벽화를 그린 물감의 성분은 무엇일까? 붉은색과 검은색의 안료가 주로 나타났다. 적색인 경우는